안녕하세요. 요즘 AI가 실시간으로 외국어 번역 다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편리해졌어요. 당장 그 여행 유튜버들만 봐도 스마트폰 하나로 외국인이랑 막 얘기하고 신기하지도 않아요, 이제. 맞아요. 뭐 챗GPT 이런 AI 번역 정확도도 90% 넘는다고 하고요. 그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영어를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 들죠. 네네. 만약에 가르친다면 이제는 뭘 좀 다르게, 뭘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또 보내주신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번역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뭐랄까, 언어 학습의 진짜 의미, 그리고 앞으로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만들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이제 유튜브 토론 영상도 있고요. 언어학자 컬럼 그리고 뭐 프락티카나 집털스, 매뉴스크립트 링크 연구 같은 AI의 영어 학습 툴 관련 자료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AI 시대에 영어 교육에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에 좀 주목해야 할지 좀 깊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AI 번역 기술 얘기부터 해보면, 정말 대단하긴 해요. 그렇죠. 챗 GPT가 하는 일상 대화 번역은 거의 뭐 사람 같다고 하고. 네. 프랙티카 같은 앱은 또 재밌잖아요. 게임처럼 영어 연습하고. 맞아요. 그거 우정 포인트 쌓는 거, 동기부여도 되고. 네네. 또 집털스 같은 건 글쓰기 스타일 분석해서 고칠 점 찾아주고. 오! 매뉴스크립트 링크 연구 보니까 사용자의 발음 오류 패턴까지 찾아내서 교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개인 교사가 그냥 옆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기술이 이렇게 막 발전하면 진짜로 영어 공부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기술이 물론 유용한 건 맞는데요. 근데 거기엔 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요? 어떤? 언어라는 게 단순히 글자 그대로 번역되는 걸 넘어서는 그 느낌이나 결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영화 볼 때도 더빙판보다는 자막판 선호하는 분들 많은 거랑 비슷하죠. 그러네요. 유튜브 토론 자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영어식 농담의 타이밍이라던가 네. 아니면 그 미묘한 감정의 뉘앙스 이런 거요. 혹은 뭐 사커 펀치 이런 표현처럼 문화적인 배경이 아주 깊게 깔린 표현들. 네. 이런 건 현재 AI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달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군요. 챗 GPT 관련 자료에서도 사실 전문 용어나 이런 문화적인 맥락 번역은 아직 좀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번역기가 놓치는 그 느낌 때문에 예를 들면 뭐 NBA 농구 중계 같은 거 자막 없이 현지 해설 감정 그대로 느끼면서 보는 경험.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중요해지는 거군요. 소스 중에 그 미국 데이트 문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어요. 우리처럼 사귀자. 딱 이렇게 말 안 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런 건 진짜 번역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 문화 안에 들어가서 직접 부딪혀 봐야 하는 거죠. 틀이기도 하고 또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생각을 담는 틀, 문화를 비추는 거울. 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그냥 말하는 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 문화를 접하는 과정인 거죠. 유튜브 자료에서 좀 재밌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미국 내에서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 중에는 영어가 이미 뭐 세계 공용어인데도 불구하고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 같은 걸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라틴어요? 고대 그리스어? 왜죠? 실용성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실용성만 보면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사고 체계를 접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또 다른 문화를 쉽게 막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열린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라는 거죠. 단순히 언어 습득이 아니라 사고의 확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기본적인 번역이나 뭐 문법 검사 같은 건 잘 도와주는데 이런 깊이 있는 이해나 문화적인 소통은 아직 어렵다. 그럼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네. 계산기가 있다고 수학 공부 안 하는 건 아니듯이 AI 시대 영어 공부는 목표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아까 그 한겨레 칼럼에서 뭔가 경고하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제 영어 교육은 AI가 잘 못하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 인간 고유의 역량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 고유의 영향,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유튜브 토론에서도 강조됐듯이 그냥 정해진 틀에 맞춰 글 쓰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시각으로 생각을 잘 엮어내는 거. 뭐랄까,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같은 거죠. 창의적 표현 능력. 그리고 미묘한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 또 한겨레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AI가 막 쏟아내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아, 비판적 사고 능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락티카가 게임처럼 동기부여를 해주고 집트러스가 글쓰기 스타일 분석을 돕고 매뉴스크립트 링크 연구처럼 발음 패턴 교정해주고 이런 AI 도구들을 학습 파트너로 똑똑하게 활용하는 건 좋아요. 네, 도구로서. 그렇죠. 하지만 최종적인 의미 판단이나 실제적인 문화 교류 경험 같은 건 역시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칫 AI에만 너무 의존하다가는 기본적인 읽기 능력이나 쓰기 능력마저 퇴화할 수 있다는 그 칼럼의 경고,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AI 시대의 영어 교육은 정말 영어를 배우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배우느냐 이 문제로 확실히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AI 덕분에 기본적인 언어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 너머에 있는 깊이 있는 이해, 문화적인 감수성, 또 창의적인 소통 능력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자녀 교육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좀 작은 힌트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AI가 점점 더 많은 정보 처리와 번역을 담당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핵심 능력은 과연 뭘까요? 뭘까요? 단순히 어떤 외국어를 그냥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AI 도움을 받든 안 받든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서로 깊이 연결되고 말 속에 숨어있는 그 뉘앙스를 딱 포착해내고 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바로 그런 인간다움 아닐까요? 인간다움. 네, 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진정한 이해란 무엇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